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농민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이제 다시 여주의 품으로 돌아온 최재관 전 비서관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여주 시민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으로 지난 1년간 근무하고 여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농민회 출신이고요. 여주 하리에 살고 있습니다. 최재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네. 직접 이제 청와대에서 농업과 관련한 업무를 바라볼 때 어떤 좀 차이가 있나요? 우선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시민단체나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그러니까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과제였는데 농해수 비서관은 우리나라 이제 농식품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모든 일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판단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그 중에서는 제가 꼭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슈나 우리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좀 가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비서관으로 일하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선 쌀값이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있으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26% 가까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느냐. 아무리 농업을 생각한다지만은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지. 라는 이제 그런 질책들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쭉 떨어졌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조금 나아진 수준이고, 저도 이제 25년 전에 이제 여주에 농사 지으러 왔었는데, 그때 여주 쌀값이랑 지금 쌀값 보면 크게, 이제 오르기 전에, 네. 예, 작년에 오르기 전에 쌀값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농민들이 좀 고통받았던 부분을, 그나마 좀 만회했던 것이 좀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쌀값이 단기간에 크게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럼 그 전에 너무 낮아졌었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하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시면서 또 이제 관련돼서 어려운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힘들었던 일은 외교를 할 때 대통령께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대부분 외국에서 원하는 것이 국내 농산물의 개방을 확대해달라는 이제 요청인데 그런 것들이 국가 전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 개방 속도를 늦춰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대체로 유럽 국가들은 소고기 개방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지혜롭게 잘 조정하는 것이 좀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을 하면서 외국과의 외교에서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가장 어려웠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우리 농업이 아직도 그렇다면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 농업은 국제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개방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게 몇 품목이 없고, 최근에 이제 그 쌀 문제조차도 그 513%라는 그 높은 관세를 이제 다행히 매길 수 있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치열하게 외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513%를 유지해야 수입산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TV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만 만나던 분을 직접 이제 가까운 곳에서 함께 일을 하셨잖아요. 그 대통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게 이제 국가보안사인데 너무 친근한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 앞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떨릴 텐데
대통령 앞에 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위에 뭐 수석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이제 근데 대통령은 앞에 계시면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가 오히려 술술 나오고 특히 제가 대통령님께 좀 감사드리고 고마웠던 것은 농업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십니다. 농업 예산할 때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도 모내기를 한번 가자 해서 이제 그 경주에 최근에 모내기를 이제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그 청와대 경내에서 보면은 나무를 제일 잘하세요. 나무나 꽃에 대한 이름을 오히려 이제 비서관들 다 모르는데 가르쳐 주실 정도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공식 일정으로다가는 최재관 전 비서관께서는 공식 일정이 그 대통령께서 모내기 하는 게 마지막 일정이에요. 예. 그 여주 농민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농민회하고 떼서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농민회가 아마 고향 같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이제 또 이 농민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농민회는 뭐 저랑은 뗄 수 없는 제가 여주에 뭐 25년 전에 처음 와서 뭐 집을 알아봐주고 또 일거리를 알아봐주고 뭐 농사를 가르쳐주고 사는 방법을 일러줘서 사실 오늘날에 저를 만들어 온 이제 조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농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뭐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농업이나 농촌 생태 환경이 오래된 미래처럼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농업이라는 건 아주 낡은 것, 과거의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특히 최근에 농민회도 지역사회의 문제나 우리 전체 사회의 문제 그리고 정치에 대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하고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여주시와 경기도에서는 그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민수당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농민수당 제가 볼 때는 왜 농민만 도와주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농촌에 농민이 생존하지 않는다면, 저 전남 같은데 제가 가보면은, 저녁에 맞은편에 오는 차가 없어요. 한참을 달려도. 뭐 군이나 이런 단위에 2만 명이 산다든지 그러면은 행정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지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유지하고 환경을 유지하고 먹거리를 지키고 이런 종합적인 공익적인 가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농민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익 우리 지역사회의 이익, 우리 지역사회 유지라는 측면에서 함께 보실 필요가 있고 유럽이나 대개 선진국들이 그러한 국가적인 비용을 통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비용으로 농촌사회나 농민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뭐 이제 최소한의 공익을 위한 투자다. 뭐 그 외국에서는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사람들에게서 전통 문화 수당을 주기도 하죠.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뭐 스위스는 그 직불금 이게 12가지 형태가 있어서 방목을 하면은 직불금을 줍니다. 데리고 왔다 갔다만 해도 주고 또 높은 산에 가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 의상이 또 있고 하면 또 그 전통 의상 수당도 주고. 저희도 지역을 유지하고 농촌 자체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정부에 건의하면서 수도권 배제를 건의하면서 여주를 빼놨어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여러 가지 지역에서 논란도 있었는데 시민들은 이제 여주시를 대표하는 어떤 그 시민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배제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여주는 사실은 농촌인데 굉장히 가난한 곳인데 그동안 많은 차별을 이제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경기도, 인천 이렇게 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바꾸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요 정의 속에서 불편하게 그 피해를 받는 데는 좀 보상이 필요하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런 데는 보전을 받고 있고 또 도서지역 인천 쪽은
도서개발촉진법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정작 그 여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규제는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배제해달라는 요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우리 이제 당연한 요구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여주가 가진 장점을, 생태, 환경, 문화 등 여주가 가진 자원을 국가 시범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 특히 제가 여주에서 좀 느끼는 거는, 자전거 타기에 좋은 게, 제가 전국에서 여주만한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시범도시, 또는 그 여주가 가진 뭐 이런 친환경 농업과 생태 환경을 이용한 유기식품 뭐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시범도시라든지, 오히려 이제 역차별 받고 있는 부분을 국가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생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사실 수도권 정비 법안이 국토위에 올라가 있는 줄 아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충남북, 경남북, 정남북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법안이 고쳐져서 지금의 이런 그 피해를 만회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여주만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이 한 1년 정도 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도 예. 사실상 남지 않았는데, 예. 지역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 중에 한 분으로 최재관 전 비서관을 꼽고 있거든요. 그 내년 총선 출마의 가능성에 대한 그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그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다음 총선을 잘 치를 수 없다면 그 성공한 정부로 이제 남기가 어렵고, 또 그 이후에 정부의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가기도 이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농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농업 문제가 주로 그 국회에 법안을 통해서 사실 진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농민들의 쌀값 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몇 달째 지금 국회가 놀고 있으면서 지금 쌀값 결정을 아직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총선 출마를 하려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 경선의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치러내고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주 시민들께 네. 당부랄까 인사랄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주가 가진 자원이 많이 있다. 강이 있고, 또 강 옆에 수없이 많은 공원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전거 타기 아주 우리나라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문화, 생태, 환경적으로 뛰어난 우리 여주가 가진 자원을 잘 발견하고 발굴하고 그것을 빛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미래가 되어야 된다. 외부에서 뭐 공장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공장도 다 문 닫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여주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것이 이제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개척하고 설계하고 또 추진하는 것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농해수 분야의 일을 하셨던 최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